불교 풍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찰 풍수라 해도 되겠어요. 사찰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 있고 현재 어떤 좌와 향의 주전이나 아니면 부두전이 위치해 있는지 이 부분 관련 살펴볼 거예요. 우선 불교 풍수에 대해 살펴보는데 저는 제 전공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서 성탑이라 하면 묘지가 되겠고요. 주불탑이라 하면 본전이 됩니다. 여러가지 사찰 내 건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최고 핵심적인 건물이 있죠. 이 부분을 대웅전이라 하면 대웅전이 주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을 주불탑이라 했어요. 주불탑 기준으로 풍수 관점에서 어떤 좌향을 놓았는지, 또 주불탑 기준 승탑은 어디에 가 있고 사리탑은 어디에 모셔졌는지 등등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법풍사로 한번 가볼게요. 법풍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에 좋은 사찰이라 판단하여 법풍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풍사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법풍사를 보시면 최고 존엄의 부두가 묻혀져 있는, 여기서 최고 존엄은 사리탑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보공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불교에서 보공이라면서 이름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보공이라고 해보겠어요. 보공이 맨 북방, 제가 이기 표시를 해볼게요. 불교도 N지점이 최고 존엄한 방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존엄 방위인 북방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보공을 건설했어요. 최고 존엄방위에 정멸보공을 건설하고 그 하단부에 법풍사 가람을 배치했어요. 제가 전국의 사찰을 탐방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전국의 산천, 산영들이 각각 다르게 생겼잖아요. 방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 상황에 맞춰 가람을 배치했구나. 그 현장 따라 주전을 건설하고 부전을 세웠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각각 다르듯 좌향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찰에서 보궁도 함께 모시는 정멸보공 5대 사찰이 있죠. 법풍사도 그에 해당되는 사찰인데요. 예를 들어 보궁이 있는 사찰이라면 대웅전 기준 N지점에 건설했어요. 다만 N지점으로부터 멀리 건설했느냐 가까이 건설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멀고 가까움까지 풍수적인 영향이 있어요. 멀리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멀리 정멸보공을 건설했겠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찰에서는 가까이 건설했어요. 가까운 곳이 동도사 정멸보공이죠. 금강계다 처럼
가까이 건설하기도 하고 멀리도 건설했는데 이 부분도 풍수고 절집을 구성하는 가람 전체를 의 방향이나 위치를 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풍수인데 다만 그럼 어떤 풍수가 적용되어 가람 배치의 핵심을 결정했느냐면 형기풍수입니다. 왜냐하면 형기적으로 특정 위치 지역에 주 시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산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형에 배치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찰에는 N 지점이 주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사찰에는 W 지점이 주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사찰은 E 지점이 주전이 되어야 하고 어느 사찰은 S 지점이 주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산형의 생김에 따라 사찰을 건설했구나. 이런 부분이 공통되게 제가 알아진 부분이고 그렇게 건설함에 있어 만약 정멸보공을 모시는 사찰이라면 산형이 정멸보공을 멀리 모시기에 유리하고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법풍사나 오대산 정멸보공처럼 원거리에 모시기도 하고 통도사처럼 가까운 곳에 모시기도 한다. 이 부분 두 가지 특성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국사보도를 모신 사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국사보도는 어떻게 모셨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범주가 사찰의 전체 가람을 포함한 사찰의 전체 범주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의 부두전은 이렇게 외곽에 합니다. 이렇게 외곽에. 이때 제가 확인한 건 북쪽을 제외하고 뭐 동쪽이랄지 아니면 남쪽이랄지 아니면 서쪽이랄지 다양하게 부두전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꼭 동쪽만 한 것도 아니고 꼭 남쪽만 한 것도 아니고 꼭 서쪽만 한 것도 아니고 간방도 하고 유방도 하고 묘방도 하고 손방도 하고 뭐 여러가지 N방 아니고서 여러가지 방향에 다 스님부두를 했는데 국사부두가 계신 사찰도 있잖아요. 이때는 경내에 모신 경우가 있더라. 대체적으로 국사부두일 경우에 국사부두가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사급 그러니까 부처님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의 부두는 경내에 들어와 있더라. 이런 다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관련 다른 지점의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풍사 보셨고요. 이제 통도사 한번 볼까요? 보공이 계신 이런 사찰이죠. 이 정도 고려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람이 이렇게 가람의 전체가 이 정도 섹터 이 정도 면적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때 부처님이 사리탑인 금강계단 정멸보공이 이곳에 있어요. 이렇게 주전과 핵심 전각과 그러니까 본전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통도사의 경우 핵심 주소는 금강계단이잖아요.
풍수에서 핵심 전각을 어디에 앉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앉히느냐. 풍수적으로 이곳에 통도사라는 절을 건설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러면 핵심 시설은 어디에 앉히느냐는 형기적으로 용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방위 방향에 따라. 이거는 NG점이 이곳이에요. NG점이 금강계단 후면이 NG점이기 때문에 금강계단 앞면은 S가 되겠죠. 뭐 일조량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따지고, 또 면적 대비 어디에 모시는 것이 최고 좋으냐, 어디에 건설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을 따졌던 거예요. 알고 보면 모두가 풍수 관점, 사찰도 건설했고 입지도 결정했다. 다만 편제를 나눌 때, 가람을 구분할 때 1번이 본전이다. 보공이 있다면 보공전이 본전이다. 보공전을 기준으로 부전도를 배치했다. 이렇게 보공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전을 배치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금강계단의 부처님 사리탑이 이렇게 경내와 함께 계시죠. 국사일 경우에도 함께 계시다고 했고요. 그러나 통도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가 부두전이거든요. 부두전은 경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외에 부두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부두전은 경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내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살펴본 부분을 정리하자면, 사차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는 국토 조건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형기적으로 형세를 살펴 입지를 정했어요. 이때 방향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대체적으로 북쪽에 등을 대는, 그리고 북쪽을 N쪽을 D대고 S쪽을 남대는 이런 방향으로 가람의 주요 시설, 핵심 시설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대 시설을 건설했다. 이때에 정멸보공이 계시다면 정멸보공은 경내에서 멀리, 산형이 이 경내보다 더 특별한 산형이 있다. 풍수적으로 오대산 정멸보공처럼. 그렇다면 경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산형들이 그 주변에 특별히 없다 싶으면 경내로 왔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통상의 얘는 부두전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통도사 부두전처럼 국사일 경우에는 경내에 건설되기도 했구나 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국사부두가 계신 사찰 한 군데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거짐 다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사찰 중에서 가보도록 합니다. 보현사입니다. 보현사 방위 표시를 먼저 해드려 볼게요. N구역이고 S구역이에요. 자연방위입니다. W구 입니다. 여기서 주전은 여기 있어요. 주전이에요. 여기서 국사보도는 어디 계시느냐면은, 국사보도는 요 위치에 계셔요. 경내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경내에 섹터 범주가 이 정도라고 가정할 때, 통상의 부두전은 외곽에 이렇게 건설하는 게 통상의 예인데, 국사부두는
내에 모시기도 했다. 부처님 사리탑처럼, 불탑처럼 경내에 모셔지기도 했다. 이 부분은 송광사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그런 부분이 보여져요. 법천사지도 그렇고 고달사지도 그래 고달사지 비도 그렇고요. 여러 사찰들에서 그런 사례들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 사지로 한번 가볼까요? 법전사지가 유명하잖아요. 법청사지입니다. 법청사지는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저도 한 5번 정도 찾아뵀던 것 같아요. 지광국사 현모탑비는 우리나라 탑비 중에서 최고 연출력이 뛰어나게 조형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부에도 인구망이 되어 있고요. 고돈사지도 인구망자가 들어갔고 또 다른 곳의 기부에도 인구망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조형기술, 예술적 가치에서 제가 관찰컨대 여러 사찰의 기부나 아니면 능의 기부 등 신라 시대로부터의 여러 기부들 중에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풍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례라고 원이 가정할 때 밖에 스님들의 부두를 건설하는 게 통상의 예인데 법천사지의 사례에서도 이곳에 탑비가 계시거든요. 법천사지 현모탑은 일본으로 갔다가 또 박물관 가보니까 박물관에 계셨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다시 원조로 현장으로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박물관 갔더니 경복궁 박물관 갔더니 이제는 또 현모탑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는 몇 년 전에 다시 또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여기에 탑비만 계셨었어요. 어쨌든 경내는 부처님 사리탑, 불탑이라 하죠. 불탑 아니면 국사급, 꼭 국사가 아니더라도 국사급이라 판단되어지는 스님에 한해서 경내에 모셔졌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경외에 건설하는 게 통상의 예인데 이때의 방위는 제각각이었었어요. 엄청 제각각이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조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제각각이었었어요. 본전의 위치도 엄청나게 제각각이고 구두전의 위치도 제각각이었었어요. 그러나 본전은 그곳에 가람을 배치할 그 구역을 선정할 때, 입지를 선정할 때 본전의 좌와 향이 그 산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람 또한 산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산영이 최고 중요하게 반영되어 입지가 선정되었고, 그 입지가 선정되었을 때 어떤 용을 주룡으로 할 거냐에서 방위가 결정되어 좌와 향이 건설에 반영되었다. 네. 네, 월정사입니다. 여기서 방위 표시해 볼게요. 방위 표시를 하자면 N이에요. S고, 경례 표시해 볼게요. 경례 표시 하자면 경례가 월정사는 다들 가보셨으니까 경례가 이 정도 면적이라면
월정사 부두가 어디 계시냐면, 월정사 부두는 여기에 월정사 부두가 계셔요. 어쨌든 경외의 부두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월정사 정멸보공, 상원사 정멸보공 뭐 이렇게 하는데, 정멸보공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여기 월정사를 기억하시면서 정멸보공으로 가보자고요. 여기 상원사, 여기 상원사에 있으면 여기 정멸보공이 있죠. 상원사 기준으로 살펴보자, 중대 기준으로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N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자연방위입니다. 자연방위예요. 이때 자연방위를 살폈을 때 용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 방향으로 향을 두었다. 어쩔 수 없다. 자연인 조건에서 이렇게 방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용의 흐름이 이러한데 용의 흐름을 거역하고 이런 방향으로 향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형기, 형색 풍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 이해하면서 상원사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상원사 기준으로 정멸보공은 이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 상원사 경내가 이 정도 면적이라고 할 때 이 상원사 경내에 정멸보공을 모신 게 아니고 상원사 밖으로 정멸보공을 모셨어요. 오대산 정멸보공은 완벽하게 풍수 관점에서 최고의 명당지에 건설된 거예요. 이렇게 주전 기준 이런 외곽쯤에 최고의 명당지가 있다면 그것도 비료봉으로부터 내려오는 용이 대기복하고 그 용줄기에 따라 이렇게 주전이 건설되었다면 주전을 있게 한 현재의 정멸보공 터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외곽에 모신 것 또한 풍수 관점이고 이곳에 상원사가 들어선 것 또한 풍수 관점이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는 형기 풍수 관점이고 중국과 일본은 달라요. 전혀 국토 조건이 우리와 달라요. 중국은 우리 국토 조건과 같은 곳도 한 20% 내지 30% 정도 있고 우리 국토 조건과 비슷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접근 곳조차 불허한 약 8,000m, 7,000m, 6,000m의 고산지대 아니면 사막지대 이렇게 우리의 풍수 잣대로 중국에서 입지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형기 풍수도 있지만 이기 풍수도 있고 현공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조건과 같이 산영이 없을 때는 다른 풍수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가 필요할 수 있고 이기고 형기고 도저히 적용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때는 현공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토 조건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도 대만, 중국,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제가 다음에 그 풍수 관련해서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왕릉 입지든 도성 입지든 아니면 궁궐 입지든 사찰 입지든 풍수지리하 입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국토는 주변의 나라들과 전혀 다른 용열 사수 제가 완벽하게 성립되는 형기적 국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기 풍수여야지 된다. 그곳에 가서 형기가 예를 들어 형기가 이곳으로 용이 흐름이 이곳으로 형성되어 방향을 이곳으로 놓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향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형기가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형기가 좌와 향을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또 전후좌우 사세, 사도 형기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조건, 물의 흐름까지 다 형기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국토 주권은 한중일배 통틀어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럼 특정 지역만 그러냐? 전국 공이 다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금수강산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풍수가 주풍수야지 되느냐, 주딘 풍수야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형기다. 이 부분은 사찰 풍수를 탐방조사하면서 확실하게 또 한번 느꼈다 라는 점이에요. 불교에서도 북쪽이 신성시하고 중요한 방위라서 누구나 좌좌우양 아니면 건주와 손양 정도, 임자계 정도의 좌로 건설하고 싶지만 산영 조건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영 조건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관점에서 일본 사찰 한번 가보자고요. 일본 사찰은 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가 일본 사찰이에요. 방위 표시해 볼게요. 이곳이 북방이고, 이곳이 남방이고, 이곳이 서방이고, 이것이 동방이에요. 여기는 증상사라는 사찰이고요. 증상사는 도쿄에 있죠. 저도 여기 가봤어요. 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사찰은 사찰 경내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경내 표시해 드려 볼게요. 여기가 경내예요. 우리나라 사찰은 경외에 이렇게 부두전이 있어요. 이 부두전도 사찰에서 운영하는 부두전도 민간인이 사찰 부두전에 묘를 건설하지 못했어요. 요즘에야 사찰마다 봉안당도 운영하고 수목장도 운영하고 수목림도 운영한다지만 그 부분은 요즘의 이야기고, 전통적으로는 스님 묘지 아니면 일반인 묘지를 사찰 관리 권역에 두지 않았어요. 사찰 관리 권역이 부두전이라면 부두전은 오로지 자기 가족 스님이죠. 스님들에 한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덕망 있는 스님들에 한해서만 부두전에 모시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내 표시 다시 해드려 볼게요. 이런 범주가 일본 도쿄에 있는 증상사의 경내 범주라고 해보자고요. 여기에 일반인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반인 묘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곳 주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설정하면 이곳이 N되는 거예요. 주전 기준으로 하면. 자연 방위는 이곳이 N이지만 주전 기준으로 하면 이곳이 N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전에서 최고 존엄한 방위에 일반인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 묘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 그럼 어느 부분이 모셔져 있었냐? 통도사의 정멸보공 금강계단의 사례를 보셨죠? 금강계단의 정멸보공급이에요. 여기에 일반인 묘지가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설정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알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곳에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일반인 묘지보다 위치적으로 불리한 이곳에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지가. 일반인 묘지가 우리나라도 봉과 등을 중요시합니다.
같은 능선이라도 기복을 했느냐, 또 봉이 어떻게 생겼느냐, 좌우로 굴곡하고 상하로 기복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주전에서 볼 때 풍수적 관점으로 현재의 일반 묘지 권역이 풍수적으로 최고 존엄한 자리예요. 그 부분에 일반인 묘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곳은 태화룡으로도 유명한 사찰이에요. 태화룡들은 이곳에 계시잖아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다른 사찰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본 사찰인데 이곳도 유명한 사찰이고, 이곳의 사찰 구조가 이러하다면 다른 사찰도 그럴 것이고, 일본의 풍수 마음, 종교 마음, 이런 국민 마음, 이런 부분을 증산사의 상설 구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일본 살펴봤으니까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 중국도 대찰들이 많아요. 큰 대찰들이. 그러나 우리와 어느 정도 우리 사찰 구조와 우리 사찰 구조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싶은 사찰로 가볼게요. 중국이 땅이 상당히 넓어요. 중국 풍수에 대해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국의 도성권역이에요. 중국에도 5학이 있죠. 5학 중에 이곳이 숭산이라는 권역이에요. 5학 중에 중학위로 알고 있습니다. 숭산입니다. 이곳에 소림사가 있어요. 소림사는 유명한 사찰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소림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림사. 숭산이에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건 자연방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연방위입니다. 여기다 풍수에서는 산형에 따라 방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중국과 우리가 비슷한데 또 다른 점이 완벽하게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지형에서 우리와 비슷한 풍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비슷한 지형은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많게 잡아야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적용하는 현기 풍수를 도저히 적용할 수 없어요. 현기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국토 조건이 산도 없고 물도 없는 지역이 태반이고, 산이 있으되 못 쓰는 산이고 땅이 있으되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현기가 없기 때문에 그곳 가서 현기로 풍수를 논할 수 없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공 같은 거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이 그래요. 우선 이곳은 주전이 이곳이에요. 소림사의 부속재들은 또 이곳 말고 있어요. 이 앞산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부속재들은. 어쨌든 이 정도 권역이 사찰 경내라고 보고 소림사의 경내라고 보고 그러면 부조전은 어디 있느냐면 경외 여기에 있어요. 경외에. 우리나라랑 같잖아요. 중국은 그럼 어디에 있나? 중국도 우리나라랑 같아요. 이렇게 경외. 그러나
경내에 그러면 불자들 묘지가 있느냐? 이거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가 똑같아요. 요즘 들어 저도 중국의 여러 지방의 묘지순례를 해보면서 장례 빈장 탐방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중국도 신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봐야 30%입니다. 우리는 95% 화장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매장이 월등히 많고 신식인데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든 20%만 해도 우리가 보여지는 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도 신식 하는데 이곳의 불교 관계자나 아니면 도교 관계자나 봉안당이나 공원묘지 같은 걸 운영하는 도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처럼 우리도 사찰에서 봉안당 운영하잖아요. 묘지 운영하고 있죠. 수목장 운영하는 사찰도 있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 그런 요즘에 와서 이해관계가 접목된 이런 변형된 사찰 운영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볼 때 중국도 경내에 일반인 묘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리 강력한 진성 신도라 하더라도 경내에 묘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들어온 사례가 없어요. 우리와 같이 국사급이라면 아마 경내에 들어왔을 거예요. 중국도. 그렇다면 중국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국 상황 보셨고 우리 상황 보셨고 했어요. 그러면 순서 없이 제가 탐방 조사한 사진을 보시도록 하자고요. 순서는 없어요. 사진이 나오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고달사지입니다. 고달사지는 국보지요. 부도는 고달사지 부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조형술이 뛰어난 부도들이 계셔요. 부도비가 여기 경내에 들어와 있어요. 국사급이고요. 이렇게 부도 두기는 우리나라의 부도 조형 역사에서 최고의 걸작 아니냐. 법천사지급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의성 고온사입니다. 고온사도 이렇게 산영 조건에서 입지가 골겼죠. 그렇게 면적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람이 면적이 넉넉하자면 수직으로 그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가람을 쭉 앉힐 수 있어요. 이렇게 주전이 있다면 이게 동관음 서명부거든요. 이렇게 북주전 동관음 서명부가 기본 삼각형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또 가람이 수직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은 면적이 수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구조여야만 이게 가능하겠지요. N 중심으로. 그런데 이곳은 그런 가람 구조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람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풍수적으로 산형이 가람을 이렇게 배치하게끔 산형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찰 풍수의 입지 선정이나 가람 배치 방향 등등은 형기가 기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제 금산사고요. 김제 금산사도 이렇게 사찰 경내가 있고요.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표시했던 건 자연주권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경외에 부두탑이 있습니다.
김제 금산사 이곳에 방등계단이 있죠. 이렇게 경내에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방등계단 같은 경우, 국사 같은 경우는 경내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금산사가 그런 부분이 금관계단이 계시죠. 미륵 성지로도 유명하고요. 이런 부분 이곳은 해남 대흥사예요. 대흥사도 보시면 경내가 이런 범죄죠. 이렇게 밖에 부두탑이 계셔요. 자료사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대구 동화사예요. 공주 마곡사입니다. 공주 마곡사는 다른 사찰하고 틀린다면 이런 점이 있어요. 전부 다 풍수 관련입니다. 공주 마곡사의 주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죠. 방향이고요. 영산전은 이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산전 방향은 여기고요.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느냐면 용이 이곳으로 내려온 주룡이 있고 이곳으로 내려온 주룡이 있어요. 남룡과 여용이 있어요. 그래서 산신 가면 남산신도 있고 여산신도 있어요. 특별하게 남녀산신을 모신 사찰이 왜 그러냐면 용이 두 개의 본용들이 내려와서 서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산까지 이렇게 하면 삼태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곤역 밖에 부두전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 백양사입니다. 백양사도 마찬가지예요. 백양사도 경외에 부두전을 운영하고 있다. 다비도 이쯤에서 하시죠. 백양사 다비가 좀 특이하게 운영하셨었죠. 지금은 그 부분 다 내려놓으셨지만 금정산 범어사입니다. 금정산 범어사도 경내가 이렇게 됩니다. 주전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주전 밖에 부두전이 있어요. 주전 밖에. 이 부두전도 저도 탐방 둘레하러 가봤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 부두전이 있어요. 아주 예쁘더라, 존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두들이 많이 계셔요. 이렇게 부두가 경내에 계시지 않은 것이 통상의 예고 사례다. 속리산 법주사예요. 속리산 법주사는 부두가 엄청나게 많아요. 속리산 법주사의 부두도 제가 여러 차례 조사했어요. 이곳이 속리산 법주사고요. 이렇게 주전의 방향은 이렇고요. 여기 미륵전이 계시고요. 대불이 계시고요. 미륵불이 계시고요. 여기 팔상전이 계시고요. 여기 수정암 부두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본부두전이 여기에 있고요. 또 냇가로 도랑가로 이렇게 부두전이 있고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또 부두전도 있고 대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어쨌든 경내에 이곳에 세존 부두탑도 계셔요. 세존탑도 계셔요. 이렇게 세존탑 아니면 국사탑 아니면 사리탑, 불탑 이 정도는 경내로 모시는 것이 통상의 우리나라의 예의고 중국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하다. 일반 스님은 밖으로 모신다. 이렇게 밖으로 모신다. 다만 밖에든 아니든 아무리 진성불자라도 불교인들은 안아주지 않았다. 그 부분은 시달림 과정에도 약간 서운함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보살이
60평생을 절집을 다녔다 하더라도 시달림 안 해줍니다. 불교는 그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아무리 저 불자가 진성불자라 이곳에 엄청나게 공양을 했다. 여러 공양을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두존에 모셔주지 않는다. 중국도 그와 유사한데 일본은 당당하게 외부 권역에가 아니고 내부 권역에, 그것도 최고 존엄 N 지점에 일본인 부두를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점까지를 말씀드렸어요. 빨리 돌리면서 볼게요. 원주 법점사지고요. 사자산 법승사고요. 강릉 보현사고요. 남양주 봉선사고요. 서울 봉원사고요. 경주 불국사고요. 순천 서남사고요. 고창 선운사고요. 하남성 숭산의 소림사고요. 순천 송광사고요. 예산 수덕사고요. 계룡산 신원사고요. 설악산 신흥사고요. 하동 쌍계사고요. 제주 관음사고요. 화성 용주사고요. 오대선 월정사고요. 영천 은혜사고요. 일본 증산사고요. 태백산 정암사고요. 서울 조계사고요. 김천 직지사고요. 양산 통도사고요. 합천 애인사고요. 불의 화엄사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어요.